라주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영상을 올렸는데 요게 소리가 녹음이 안 됐네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보신 분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TQQQ는 애착이 참 많이 가요. 나스닥 기술주 정말 좋아서 꼭 반등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냥 다만 조심하자는 거고요. 예, 미국이 생각보다 빠질 때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르길 꼭 바란다는 거 알아봐 주세요. 자, TQQQ가 요게 팬데믹 2020년 3월입니다. 예, 8달러에서 91.6까지 갔다가 지금 50.12 정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5 이상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 정말 이제 싼 가격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요걸 나스닥에서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스닥은 자, 팬데믹 때가 이때죠. 예, 6,500에서 16,000을 갔다가요. 그럼 50%면 어때요? 지금 8,000 와 있어야 되거든요. 8,000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13,000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TQQQ에서 봤을 땐 반 떨어졌으니까 엄청 싸다 이렇게 보이지만 나스닥에서는 지금 30%가 안 빠졌잖아요. 살살 하셔야 된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냐, 지금부터는 전 스윙 매매를 좀 접근하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스윙 매매란 건 중기, 단기 중기 매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장단기 금리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년 만기 국채, 미국 국채죠. 2년 만기 국채하고 두 개의 차이를, 금리차를 비교하는 건데, 원래는 10년 만기 국채가 장기니까 여러분이 돈을 채권에 맡겨요. 그러면 10년짜리가 만기면 당연히 금리를 더 높이 줘야 되죠. 근데 2년짜리 맡기는 건 뭐 금방 찾을 거니까 조금만 줘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10년에서 2년을 빼면 당연히 플러스여야 되잖아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죠. 네, 요 하단 부분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걸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줘야 되는 금리가 적게 줘야 되는 금리보다 더 작아질 때, 이건 무슨 얘기냐, 위험할 때 그렇습니다. 10년을 보고 못 맡기겠어 이런 때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1990년 80 한 3년도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왔었고요. 자, 90년대 그 바로 앞이죠. 한 98년도, 한 9년도겠네요. 88년도, 89년도. 이때 왔었고, 자, 2000년대에 왔었고요. 다 이렇게 왔을 때는 뭐가 발생했냐? 한 1년 정도 이후에 여기서 발생했잖아요. 마이너스가. 리세션이란 게 왔습니다. 침체기죠. 경기 침체. 여기 왔고, 여기 오자마자 한 1년 정도 있다가 경기 침체 오고.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 0을 가는 듯 하니 침체가 올 것 같아서 바로 연준에서 돈을 뿌려서 그냥 조기 진압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애석하게 이 상황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좋죠. 근데 어땠어요? 이땐 경기 침체가 바로 끝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는데, 자, 보시면 경기 화랑기 때는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경기 화랑기 한번 갔죠?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쭉 내려와요. 그래서 그동안 경기가 화랑기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제로 올려놨던 게 쭉 내려오는 거라 이게 좀 막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려면 연준이 유동성 더 풀어야 되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맞춰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명심하셔서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기를 파악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위에 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오류가 있었네요. 자, 요 프레드 화면에 가셔서 FRED 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10, 그리고 요 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10 바 이어라고 그대로 10 하고 요 짝대기 꼭 필요해요. 이대로 치시면 이게 나오니까 요 그래프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를 또 파악하는 두 번째는 이게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나고요. 얘는 하이힐드 부실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채권을 우리가 사는데 그러면 만기가 정해지잖아요. 2년, 3년 만기 정해질 건데 회사 중에서 애플은 굉장히 우량하죠. 삼성전자 우량하죠. 이런 회사채들은 금리가 쌉니다. 뭐 1.5%, 1%막 이래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부실 중소기업이에요. 돈이 급한 애들. 그런 애들은 여러분 2% 준다고 해서 돈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시겠죠?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들이 금리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5%, 7%, 10% 갈 때도 있고 여긴 진짜 20%까지도 가잖아요. 자, 경기 안정기 때는 이 하이힐드가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7.5를 넘는 순간 위기가 보통 옵니다. 여기 왔죠? 예, 요 구간이 갔고 그러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위기 때도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화랑기에는 저금리니까 굳이 부실채권 갖고 있는 회사들이, 부실한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도 되고 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많이 안 해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팬데믹 때가 그랬습니다. 딱 7.5쯤 찍으니까 연준에서 위험하다. 돈 풀자. 그래서 돈을 푼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5% 미만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해지면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서 5를 넘었네? 그러면 여러분 주식도 좀 힘들어지는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과거에 올랐으니까 뭐 계속 오르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지표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정상을 가기 위해서 우리 골짜기를 지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상 가려면 골짜기 한 번씩 이렇게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 갈 때 뛰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주변 경치도 보고 하시라는 얘기고요. 제가 TQQQ를 매수할 때 전 TECL 위주로 갖고 있어서 TQQQ는 중간에 샀죠. 그랬을 때 이제 1억 300 정도 계좌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산 게 58달러 정도 돼요. 많이 내려왔을 때 사긴 산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95주 정도 되고요. 52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그동안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손실이 커지는 건 맞겠죠? 제가 계속 샀다면 손실은 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47에 전부 다 사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 계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어제도 뭐 1억 200 정도, 1억 290. 근데 또 나스닥이 또 빠졌으니까 오늘 3월 2일 기준으로는 1억 278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손실은 손실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귀찮으실 수 있지만 운용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릴 때 좀 노력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TMF가 제 장기 채권 3배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한 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한 15% 올랐습니다. 그러면 TQQQ가 마이너스 쳐줄 때 TMF가 버텨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매도해서 TQQQ를 좀 더 사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SQQQ로 이제 TQQQ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가셔도 여러분들 크게 지장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시려고 욕심 부리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스윙 매매를 제가 좀 하시라는 이유는, 자, 2개 계좌 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 2월 7일 날 15개로 시작했지만 결국 TQQQ를 95개까지 늘렸거든요. 그러면 52.43, 52.42 여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TQQQ 늘은 건 확실하죠. 그럼 다른 쪽 계좌에 어제 제가 LOC 매수로 5개를 또 걸어 놨어요. 그랬더니 여기 5개가 매수가 됐죠. 요거는 LOC로 1달러 밑으로 계속 걸은 겁니다. 오늘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자, 오늘 51까지 올라왔네요. 조금 전에 올라왔다 내려가고 있는데 프리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요게 한 52나 53대 조금씩 매도를 해가면 저는 수익을 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기 보유하는 것 저 안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냥 시장 안 좋을 땐 계속 수익 내면서 현금 확보해 가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자, 여러분 패턴을 잘 보세요. 자, TQQQ는 수익 매매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락장에서 제일 사용하시기 좋은 방법은 보십시오. 여기 90일부터 내려오죠? 그러면 자,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하면 수익이 나겠죠. 10달러에 해당하는 수익이 났을 거예요. 여기 매수하고 매도. 그럼 또 수익 났겠죠. 쭉 내려와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까지 못 갔죠. 대신에 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매수. 그럼 물량이 2배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네, 또 수익이 났죠. 그래서 절반 매도하고, 그럼 여기 또 내려오면 또 매수. 근데 여기 밑으로 또 내려왔죠. 그러면 수익 실현 못하고 물량은 늘어났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계속 해 가시고 반등할 때 매도하시면 여기 매도한 구간에서 현금화가 되고 수익화가 된다는 거예요. TQQQ 생각보다 되게 패턴이 TQQQ 힘드니까 이제 앞으로 TQ, SQ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TQ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럼 요 구간이 얼마냐? 10이에요, 10 여러분. 84에서 74. 그죠? 74에서 65. 65에서 54. 그러니까 10구간씩 내려갔다 올라가는구나. 요거를 정확하게 좀 사용하시면 여러분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주수를 꽤 많이 늘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도 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트레이딩을 잘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서 모은다고 여러분들 능사가 아니에요. 예. 자, 그거를 이제 10분 단위로 볼게요. 자, 10분 단위로 보면, 자, 10분 단위로 봤을 때 구간이 1달러입니다. 52.92, 51.24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여기는 49까지니까 매수를 못했다 칠게요. 여기서 매수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올라갔을 때 매도. 수익 났죠? 그리고 중간 가격에 예를 들어 뭐 하나 사고 여기다 뭐 2-3개를 더 걸어놨다. 그러면 2-3개는 안 사졌겠지만 여기 사졌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여기 또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수익 났겠죠. 근데 이거를 막 따라서 계속 사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0분봉에서는 1봉에서는 10달러 구간이고요. 10분봉에서는 1달러. 요것만 머리에 정확히 두세요. 그래서 매일 LOC로 매수를 5개씩 걸어 두세요. 마이너스 1달러씩 해서.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50일이니까 50, 49, 48, 47, 46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밑으로 갈수록 수량을 많이 걸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에 한 주, 지금은 49라고 해놨지만 하나씩 올려주세요. 자, 50에 한 주, 49에 2주. 뭐 더 사고 싶으신 분들은 2주, 4주, 6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현금 여력에 따라 다른 거고요. 자, 동일하게 LOC를, 자, 이러면 오늘 하락했으면 사졌을 거잖아요. 이게 뭐 한 3개 사졌다. 그러면 주수로는 6주 정도 사졌겠죠. 그럼 내일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내일 또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반등해서 모레 올라가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수익이 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윙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매도를 걸 때 그럼 쳐다봐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동일하게 LOC 매도하시면 됩니다. LOC 매도를 5개씩 해서, 자, 50부터 샀잖아요. 50부터 샀으면 51, 52는 조금 너무 편차가 작아서 저는 보통 3달러 정도 차이 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49에 사줬을 거니까 52에 팔면 3달러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50에 샀으면 53에 걸면 되겠죠. 그래서 LOC 매도를 53에 한 주, 54에 2주, 55에 3주 이런 식으로 1달러씩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량만 늘려서 주시면 여기서 사줬던 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은 안 팔리겠죠. 왜? 하락이나 상승이나 하나일 테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올라갈 때 이전에 사줬던 물량까지 다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3일째 되면 수량이 좀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럼 LOC 매도를 더 많이 거시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것만 꾸준히 해주셔도 스윙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동으로 수익 내면서 매도 매수 하셔갖고 이 하락장 안전하게 지켜가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국내 이 S 시그널을 잘 쓰시라고 말할 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내장에도 이거를 활용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수익 낸 종목은 자, 한국선제라는 종목을 수익을 냈어요. 자, 그러면 S 시그널에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 제가 예전에 자료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한번 자, 여기 종목 투자 보시면 자, 투자 매력도가 있습니다.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투자 매력도가 65예요. 그런데 재무 분석이 70점 넘으니까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재무 분석 너무 낮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 저기가 좋잖아요. 중공업하고 업황이 좋으니까 쭉 주목을 해 왔어요. 그러다가 차트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월봉에서 네, 횡보했죠. 엄청나게 횡보 오래 했습니다. 이런 거 한번 터질 때 됐거든요. 그래서 월봉에서 어쨌든 매수 시그널이죠. 그리고 우상향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고 들어간다고 금방 수익 안 나요. 한참 걸립니다. 근데 주봉에서 봤더니 하락이에요. 여러분, 월봉에서 상승이면 이렇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주봉은 대부분 하락입니다. 그래서 주봉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전 주봉은 그냥 좀 무시하는 편이고 월이 상승, 일이 상승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셨을 때 지금 완전 바닥권이라 화살표가 없죠. 그런데 제일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횡보. 이걸 횡보하는 종목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0분봉을 딱 보니까 자, 이때 매수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매수 시그널 나왔죠. 횡보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때쯤 매수를 했어요. 16일 정도, 2월 16일 정도. 그리고 한 지금 10일 정도 갖고 있었더니 예, 오늘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지금 그 우량주에서도 꽤 괜찮은 종목들이 보여요. 여러분 삼성물산 엄청 오래 하락했잖아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됐죠? 월에 매수 시그널 떴죠. 주에는 아직 안 뜹니다. 왜? 보통 하락이니까. 그리고 일봉에서 떴죠. 그리고 120분봉에서 떴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만 돌파하면 수익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겁지만 이런 것들 또 오늘 그냥 한번 혹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 사기 시작한 종목이에요, 이건. 자, 종목 추천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고요. 예, 이거 수익 안 났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지만 저도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도움 되실까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롯데렌탈 예, 상장하고 나서 계속 하락세로 왔어요. 월봉에서 상승이죠. 주봉에서도 이건 주봉에서도 상승이에요. 왜? 너무 많이 내려와서 예, 올라온 지 좀 됐습니다. 바닥을 이제 확인한 거죠. 1에서도 상승이죠. 자, 120분봉에서도 요 앞에 상승 떴죠. 그리고 220일 넘었죠. 이런 종목 여러분 들어가시면 분할 매수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익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꼭 TQQQ 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수익을 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게 주식을 잘 하시는 거니까 TQQQ 매매하실 때도 당연히 S 시그널 쓰실 수 있다.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상승 많이 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계좌도 빨리 붉은 물결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